안녕하세요. 생활스위칭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손가락 5개와 오장, 오지와 오장 관계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것이 곧 반지요법이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봄철이라서 그런지 아주 그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피부 가려움증과 또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통증이 견통일 거예요. 어깨 아픈 통증이요. 그런데 그 어깨 부위를 참 애매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견통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계절적으로 봄이기도 하고 또 그 운기라는 계절의 그 운기를 보면은 폐가 허약해지는 운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폐는 피부를 주관한다 해서 그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별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부가 가려운가 이런 것을 많이 호소하실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수지요법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주변에서 뭐가 달라진 것이 없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제가 바뀌지 않았는지 또는 입고 있는 내복이 섬유가 좀 특별한 걸 입지 않으셨는지 또는 음식을 특별한 것을 드시지 않으셨는지 또는 비누라든지 샴푸 또는 뭐 이렇게 타월 같은 게 특별히 바뀌지 않았는지 또는 침구가 바뀌었을 때도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질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었는지를 우선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원인 때문에 갑자기 발생된 피부 질환이라면은 원인 제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별다른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도 가보셔야 되겠지만은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원인이 있었을 때 발생된 피부 질환도 원인 제거 후에도 얼마 동안 남아있게 되니까 그 관리가 가능하지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실 때 또 주의하실 것은 그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이제 긁게 되지요. 그런데 피부 질환은 거의 다 그 긁음으로 인해서 그 손톱에 의해서 2차 감염이 생겨서 그 번지게 돼요. 악화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긁어 부스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가려울 때 좀 어렵겠지만 사실 가려울 때 긁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긁지 않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긁지 않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무의식 중에 긁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장갑을 좀 끼워준다거나 밤에 잘 때 이런 노력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급성으로 발생했을 때는 저희 수지요법에서는 사혈요법을 우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지 급성일 때는 이제 사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식중독이 생겨서 두드러기가 지금 갑자기 생겼다든가 또는 어디 꽃가루를 쏘여가지고 갑자기 피부 질환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사혈요법을 이제 우선 쓰십니다. 그 사혈점은 어디냐면은 손에서 4번째 손가락에 있는데요. H1번, L1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번째 손가락의 뒷면이 되겠습니다. 이 뒷면에서 어느 부분이 되느냐면요. 자, H1번 자리는 그 손톱 4번째 손가락을 손톱 중앙에서 딱 중앙에서 2mm가 내려옵니다. 2mm. 그러니까 아주 조금 내려오죠. 2mm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L1번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L1번은 그 4번째 손가락 내측입니다. 내측 손톱 각진대 조각근 각에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손톱 뿌리에서 이렇게 가서 직각으로 만나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L1번이죠. 그러니까 L1번과 H1번 이 두 자리를 같이 사혈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 자리를 사혈을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피부 질환은 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앞면으로 오셔가지고 폐를 조절하는 조절선이 있어요. 그게 손톱깎이로 이렇게 깎아보시면 각진대가 있어요. 조각근 각. 여기서 살 쪽으로 2mm가 딱 들어오시는 이 부분이 이제 폐의 끝나는 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폐의 응급질환을 다스리는데 이 자리에서 사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C의 13번 이 혈과 4번째 손가락 뒷면에서 여기 정중앙에서 2mm, 손톱 뿌리에서 2mm 떨어진 H1번이라는 자리와 이 조각근 각과 뿌리하고 만나는 L1번이라는 자리. 자, H1번, L1번, C의 13번 이 세 위치에서
사열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한쪽 손만 사열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양손을 다 사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열을 하신 후에 이제 그 피를 좀 잘 뽑아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 스펀지로 깨끗이 닦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배우신 임기맥 있죠. 임기맥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그 위치는 뜸을 하셔도 좋고 침을 놓으실 줄 알면 침을 놓으셔도 좋고 또 서한봉을 붙이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손에서 그 사열을 하신 후에 피부질환 관리하는 점을 보시기로 하세요. 자, 임기맥 선상에 A1번이 이 선에서 5mm 올라온 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A1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16번과 딱 반절 이어서 A8번의 자리가 있으셨어요. 자, A8번이고요. 그 가운데 가운데 A4번이죠. 그래서 4번, 6번 하시고 8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그래서 A1, 4, 6, 8, 12번이 됩니다. 이 자리를 A1, 4, 6, 8, 12번 자리를 침을 놓으셔도 되고 서한봉을 붙이셔도 되고 뜸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아까 이 폐기맥 선상 있죠? 이 폐기맥 선상에서 C의 8번이라는 자리를 찾으세요. C의 8번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찾으시느냐면요. 네 번째 손가락 2절 있어요. 2절. 자, 여기 2절 아랫무늬하고요. 그 다음에 3절 무늬하고 능선입니다. 능선. 능선이라는 것은 윗면과 옆면이 만나는 모서리면이죠. 이 모서리면 능선에서 2절 무늬와 3절 무늬를 이어서 4등분을 해보세요. 이렇게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에서부터 4분의 1 내려오는 점. 이 점이 C의 8점이에요. 이게 폐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훌륭한 점인데요. 이 점을 추가를 시켜줍니다. 자, 아까 사열점은 위였지만은 지금 서한봉이나 침을 놓을 때는 이 자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손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A1점, 4점, 6점, 8점, 12점, C의 8점. 이 자리에다가 침을 놓으셔도 되고 뜸을 하셔도 되고 서한봉을 붙이셔도 돼요. 자, 이 자리를 관리를 하시면서 손 뒤에서 추가해주면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조금 전에 사열을 하셨던 자리가 있었죠. 여기 H1번이라는 자리요. 이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3절 메디를 만나실 거예요. 이 메디 중앙에 위치된 자리예요. 이 자리가 H3번입니다. H3번. 그 다음에 이 H3번과 아까 L1번 여기 사열점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그대로 내려오셔서 3절 메디 측면 능선 여기하고 만나는 이 자리가 L3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열할 때는 이 위에 끝혈을 하셨지만은 침이나 서한봉을 붙일 때는 이 자리가 좋죠. 그래서 이게 H3번, L3번. 자, H3번, L3번 오셔가지고 뒤로 오셔서 A1번, 그 다음에 4번, 6번, 8번, 12번 하고 자, 이게 몇 점이에요? C의 8점이요. 자, 이렇게 서한봉이나 침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 자리는요 뜸을 꾸준히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1 내지 2회 정도 뜸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데 긁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가려움증 있을 때 참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그 반지요법을 같이 이용하셔도 참 좋겠죠. 폐는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했으니까요. 폐에서 피부 질환을 관리한다 이랬으니까 네 번째 손가락에 서한반지 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뜸도 하시고 서한봉도 하시고 또 급할 때는 사열도 하시고 반지도 이용하셔서 피부 관리 잘 해보세요. 자, 다음은 견통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실 때 어깨 아프시죠? 그리고 또 그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오십견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오십견 어디가 아프신 걸 오십견이라고 하세요? 어깨가 아파서 팔이 안 올라간다, 뭐 팔이 뒤로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대체적으로 이 오십견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요,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견통. 이라는 의미에서 오십견이라는 말이 붙어요. 견이라는 건 이제 어깨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지요법에서 어떻게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어깨의 부위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선 어깨의 부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오십견을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플 때 보통 어디 어깨가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아프신 부위에 따라서
목의 어깨, 여기 목 쪽으로 다가서는 이 어깨가 아프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피곤할 때 피곤할 때 굉장히 피로가 쌓이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의 어깨는요, 손에서 찾으실 때는 어디서 찾아내시는 게 좋으시냐면은 이 부분은 목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뒷목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탁 숙이면 툭 튀어나온 뼈. 여기가 우리가 고개를 숙였을 때 툭 튀어나온 뼈예요. 그러니까 그 뼈에서 약간 내려와서 양측이 되니까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전에 우리가 M11번이다. 피곤할 때 어깨가 아픈 자리다 해서 한번 이걸 익히신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몸에서 이제 여기 어깨에 해당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깨라는 부위 있죠. 이 어깨.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깨요. 이 어깨는요. 팔로 연결된, 팔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어깨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는요, 어디서 찾아내는 게 좋냐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팔에서부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팔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이 팔 끝나는 뼈죠. 이 뼈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눌러서 아픈 자리를 찾습니다. 보통 이쪽 어깨 아픈 것을 견비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견비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견갑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 견갑통이라고 하는 것은 등에 있는 그 쪽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찾느냐면 목줄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견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쪽지죠. 이게 쪽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통증을 견갑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손일 경우에 왼쪽에 목줄, 그 다음에 왼쪽 견갑통, 왼쪽 어깨로 견비 이렇게 내려면 이 부분이 다 이제 아파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어깨가 아프면은 목에 있는 어깨든지 팔에 있는 어깨든지 견갑통이든지 그쪽에 근육이 같이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아픈 통증이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꼼꼼하게 눌러서 아픈 점을 찾아 나가세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서 아픈 점을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이 뼈를 돌아 내려서 아픈 점을 다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목에 달린 어깨든지 뒤에 있는 견갑통이라든지 팔에서 연결된 어깨라든지를 꼼꼼하게 다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아픈 것을 찾으세요. 자, 이것은요. 연세가 드신 분한테도 어깨 아플 때 또는 뭐 젊으신 분한테도 다 어깨가 아플 때가 있는데 보통 수지침을 좀 많이 배우셨다 그래도 이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손가락 2절 메디양 측방으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50견을 한번 봐주세요. 50견은 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팔이 안 올라간다, 뒤로 안 돌아간다, 뭐 이제 머리 헤어드라이를 사용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때는요, 우선 어디서부터 아픈 점을 찾아 나가시느냐면요,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주먹을 치면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 돌아서 꼼꼼하게 누르세요. 이렇게 다 눌러가지고 아픈 자리를 다 찾아 나가세요. 그래서 그 50견이 견갑으로도 이어지니까 여기를 눌러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목줄기까지 아프시면 여기까지 다 꼭꼭 눌러서 아픈 자리를 일단 찾아내세요. 이 아픈 자리에다가 치료하는 것을 상응요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상응요법 이 자리를 다 찾아내시는데 이 50견이 갑자기 시작됐다. 지금 갑자기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항상 응급으로 갑자기 온 병은 사열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디서 사열을 하느냐면 D1번이라는 곳에서 사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D1번과 H1번에서 사열을 하시면 좋은데 D1번 자리 한번 보세요. 역시 네 번째 손가락에서요. D1번의 위치는 자, 손톱깎이로 이렇게 손톱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깎는 각, 조각 각이라고 그러죠. 이 각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뿌리에서 이렇게 가서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이 있겠죠. 이 점이 D1점이에요. 이 점을 사열을 하시고 H1점을 같이 사열하시면 좋은데 H1점은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피부 질환 있을 때 사열했던 점 있죠. 가운데 손톱 가운데에서 밑으로 2mm 내려온 지점 이 지점을 사열하세요. D1점 하나만 사열하셔도 좋겠지만은 D1점과 H1점을 같이 사열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D1점과 H1점을 같이 사열하신 후에 여기서부터 상응점을 쭉 내려와서 눌러서 아픈 자리를 치료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는데요. 사완봉도 좋고 뜸도 좋고 침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오십견이라든지 견갑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목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목뼈, 경추. 자, 경추 어디라고 익혀 놓으셨어요? 경추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3절매디에서 2절매디 이 부분이 경추죠. 자, 어떻게 찾으세요? 역시 눌러서 찾으시면 돼요. 이 누르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누르게 될 때는 이런 볼펜 같은 거 이렇게 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굴려보시면은요, 굉장히 아픈 자리가 나와요. 자, 지금 현재도 목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여기 한번 굴려보세요. 팔이 아프거나 목이 아프신 분은 여기서 분명히 아픈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같이 자극을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50견일 때요. 자, 그러면서 이제 50견일 때 특별히 우리가 한 자리를 더 해주시면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왼쪽에 50견이든 오른쪽에 50견이든 지금 이게 이제 왼쪽에 50견이면 왼손을 이용하시고 오른쪽에 50견이면 오른손을 이용하셔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한 자리는요. 만약에 그 왼쪽에 50견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왼손에서 이 그 본관절 있죠. 두 번째 손가락 타고 내려오는 이 본관절이요. 이 본관절 이 부분을 눌러보면 여기에서도 또 아픈 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시로 많이 자극을 해준다든가 꼭꼭 눌러준다든가 또는 소안봉을 붙여준다든가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좀 자극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50견은 D1번하고 H1번 사혈을 하신 후에요. 상응점을 쭉 찾아 나가서 상응점 자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추에 이상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같이 활용을 좀 하세요. 그리고 운동요법으로는 우리가 팔을 항상 앞으로만 이렇게 앞으로 된 자세지요. 그러니까 뒤로 돌리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 운동요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많이 하는 것의 반대적인 운동을 하시면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된 자세니까 뒤로 돌려주는 자세를 좀 많이 해주시면은 좀 효과적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우리가 그 견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 이제 나왔습니다만 견비라고 하는 것은 이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개로 타고 내려오는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어디서 관리가 되느냐면, 그 손 부분에서 아까 쭉 목에서부터 타고 내려왔던 그 부분이 됩니다. 견비와 견갑이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비통과 견갑통을 같이 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 목이 아플 때도 그 신경 때문에 견갑통, 견비통이 이제 많이 발생되지만은 또 이제 그 어떤 팔의 무리한 작동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오죠. 물론 이것도 내장하고 연관이 돼요. 대장이 안 좋을 때, 심장이 안 좋을 때, 소장이 안 좋을 때 모두 다 견비통, 견갑통이 생기죠.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심장이나 대장 기능 때문에 견비통이나 견갑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역시 이것도 자궁질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으로 현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런 견비통이나 견갑통이 있을 때는 왼쪽에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지 또는 오른쪽에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살펴서 왼쪽이면 왼손의 왼쪽에서 오른쪽이면 오른손의 오른쪽에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왼쪽에 견갑통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왼쪽 치료하는 것을 같이 배워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견갑통이 생겼을 때 또는 견관종, 견비통이 생겼을 때인데요. 이때는 우선 그 응급일 때 이럴 때는 조금 전에 익혀두신 H1번, L1번 자리를 사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견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부터 상응점이 발생이 되느냐면요. 이 부분에서부터 발생이 돼요. 상응점이요. 그러니까 이 뼈의 네 번째 손가락, 이게 끝나는 뼈, 이 주변이 어깨라고 했지만 이 부분부터 찾아보세요. 자, 견비통, 어깨 부분이 아플 때 그러면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이 자리를 쭉 이렇게 돌아서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분명히 아픈 자리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누르시기가 이제 복잡하다 그러면 굴리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눌러보시고요. 견디통으로 인해서 팔까지 내가 아프다, 팔꿈치라든지 팔까지 아프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H2번, I38번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데요. H2번, I38번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익혀놓은 점이 되겠는데요. H2번 자리는 네 번째 손가락에서 이 손톱 뿌리 끝하고 삼절매디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 자리가 H2번 자리였죠. H2번. 그 다음에 I38번 자리는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 뿌리하고 삼절매디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가 I38번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H2번, I38번을 양손에 똑같이 붙이시고 상응점을 붙이면 좋은데 평소에 나는 조금만 무리하면 변비통이 발생하고 피곤할 때마다 어깨가 꼭 짓눌리듯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어깨 자리를 안 붙이셔도 좋으니까요. H2번, I38번 자리를 꾸준히 붙이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어깨로 쌓이는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견비통과 견갑통을 같이 이제 합해서 견갑통을 한번 알아보세요. 견갑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쪽지가 결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자리예요. 견갑통은 쪽지가 결린다. 그러면 쪽지는 우리 몸의 뒷면에 있죠. 그래서 그 뒷면 부위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따지시냐면요. 가운데 손가락 굽히면은 툭 튀어나온 이 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이 뼈가 견갑골 끝과 견갑골 끝을 서로 척추하고 이었을 때 만나는 선이에요. 만나는 선. 그러니까 앞 명치의 정반대, 앞에서 우리 명치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지, 우리의 날개 쭉지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 쭉지 선을 타고 발생되는 통증을 견갑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꼭 눌러보면은 견갑 통증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남성들 경우는 거의 다 왼쪽에서 견갑 통증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심장의 압박감 때문에 그런데요. 남자분들은 이제 심장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요. 여성분들은 오른쪽에서 나타나니까 이 왼손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이 오른손 왼쪽에 해줘도 되지만 오른쪽 병은 오른손의 오른쪽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서 이렇게 오른손을 하셔갖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훨씬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찾아서 치료하시면서 항상 어깨병은 목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목의 경추뼈. 그래서 목의 뼈를 이 자리에서 아픈 점을 잘 찾으셔가지고 같이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도 잘 안 나실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 내장, 어떤 내장하고 내가 관계 있느냐를 따져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대장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소장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신장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방법들은 이제 차후에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쓰시게 되겠지만 우선 그런 점들 중에 하나씩 나온 점이 좀 전에 익혀두셨던 H2번이라든지 또는 D1번 사혈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같이 활용을 하세요. 자, 이 점들의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익혀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자, 차트에서요, 이 H2번 자리가 나오죠? 자, H2번 자리하고 I38번 자리를 평소에 많이 견갑 통증이라든지 견비통 관리를 이용해서 쓰시고요. 대체적으로 목 쪽에서 목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통증일 때는 이 부분에서 상응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견갑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위를 타고 이렇게 양쪽 쭉지가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 아픈 점을 찾아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견비로 이어지는 팔에서부터 이어지는 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이어지니까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찾으셔가지고 견비통이 있을 때는 같이 활용을 하세요. 자, 50견이 있을 때는 이 위치하고 이 부분을 활용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H2번, I38번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서 이 부분을 더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견갑통이라든지 견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통이라든지 다 어깨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서 H2번, I38번을 이용하시면서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아픈 점을 찾으셔서 쭉 내려오셔서 이 자리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아픈 점을 찾아내 보세요. 자, 이 아픈 점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펜 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꼭꼭 눌러서 아픈 점을 찾아내세요. 이 어깨 부위를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못해서 어디다 할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오늘 꼼꼼하게 따지셔서 어깨 아픈 통증을 좀 해소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